크래프톤이 일본 광고 애니메이션 기업 ADK 그룹의 모 회사를 7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자체 게임 사업과의 협업 전개 방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DK의 강력한 콘텐츠 제작 역량과 일본 미디어 인프라 모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인수 이후에도 크래프톤은 3조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추가 M&A 기대감도 남아 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크래프톤이 게임사들 가운데 이 현금량이 가장 많은 게임사 아니겠습니까? 언제 M&A를 하나 했더니 결국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크래프톤이 일본 3대 종합 광고 기업인 ADK 그룹의 모회사 주식회사 BCJ31을 750억엔, 우리 돈 7,1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크래프톤은 BCJ31 지분 100%를 인수를 했고 ADK는 크래프톤의 연결 계열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 ADK는 일본 광고 대행사로 일본 내 점유율은 3, 4위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제일기획이나 이노션으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광고에서 나오지만 크래프톤이 인수한 것은 애니메이션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 ADK 자회사인 ADK 이모션즈는 수많은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크래프톤은 이번 인수 배경에 대해서 애니메이션과 게임 간의 협업 가능성을 넓히고 또 일본 내 콘텐츠, 미디어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장은 크래프톤과 ADK가 각자 잘하는 걸 좀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 협업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도 앞으로 게임과 애니메이션 간의 다양한 접점을 발굴하고 또 두 회사의 강점을 결합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ADK가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에 혹시 우리가 알 만한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짱구와 도라에몽이 있습니다. 짱구, 네, 유명하죠. 이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앞으로 이 크래프톤 게임에 접목시킨다. 우리가 이제 이런 구상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장기적으로는 이 캐릭터들로 게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네. 일단 이 ADK 이모션즈의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짱구나 도라에몽, 또 원피스, 보노보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테니스의 왕자와 또 축구 만화인 캡틴 츠바사도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수많은 지식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ADK 이모션즈가 원작자의 그 IP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원작자와 협업을 해서 콘텐츠 권리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ADK 매출이 크래프톤의 연결 실적으로 잡히는 효과 정도만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캐릭터들을 가지고 다양한 게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의 왕자를 기반으로 한 테니스 게임, 또 캡틴 츠바사 축구 게임도 가능할 거고 또 도라에몽이 갖고 있는 4차원 주머니 같은 경우는 무한한 세계관 확장이 가능하고 또 짱구는 캐릭터 개성을 살려서 익살스러운 그런 게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인수를 통해서 많은 이 지식 재산권을 활용해서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사업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짱구는 한국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이런 유명 IP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위원회라는 형태로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단독으로 짱구 IP를 크래프톤이 소유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사업 기회를 좀 참여하는 기회를 우리가 좀 확보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DK가 일본 미디어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던데 일본 시장 진출도 더 손쉬워지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크래프톤이 중국에 이어서 좀 일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2,052억 달러로 우리 돈 약 280조 원입니다. 그중에 미국이 점유율 22.4%로 1위고 중국이 20.9%, 그리고 일본이 9%로 3위, 우리나라가 7.8%로 4위입니다. 일본은 중국 게임 시장 규모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세계 3위고 우리나라보다는 여전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약 25조 원 규모의 일본 시장으로 매출을 다변화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특히 일본은 이 애니메이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한 캐릭터들이 게임에 활용이 된다면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25조 원의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을 한 4%만 확보해도 1조 원인데 지난 한 해 크래프톤의 매출이 2조 6천억인 것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현금이 3조 원이 넘게 남아 있다면서요. 추가 M&A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추가적인 M&A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데 일단 하나증권은 크래프톤이 이번 인수 후에도 현금을 3조 5천억 원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M&A를 통한 사업 확장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크래프톤은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해서 이 자금은 충분한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제 크래프톤이 주로 게임 스튜디오만 인수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광고, 애니메이션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 인수로 좀 일본 시장의 전진 기지를 확보한 만큼 앞으로 일본 내 게임사 M&A에 나설 수도 있다는 예상입니다. 또 게임 회사뿐 아니라 이번에 확보한 이 애니메이션 IP를 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작사 인수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래프톤이 좀 광고 미디어 파워를 좀 활용해서 단순한 게임사를 넘어서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 대형 M&A가 가져다 줄 효과에 대해서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정리해봤습니다.